안녕하십니까. 저는 2012년도 1월 발병해서 전이 재발 총 4번의 암을 뉴스타트 생활로 치유하면서 11년째 살고 있습니다. 아침에 오늘 이제 콘크리트 타설이 있어서 그거 하는 거 하고 저는 이제 거기에 또 주변에서 좀 돕고 이러다가 너무 더워가지고 그냥 저는 계곡에 와가지고 알탕을 했습니다. 홀라당 먹고 들어가서 이 알탕하니까 어릴 적 생각이 나네요. 사람들도 아무도 없고 이런 게 살아있는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 이제 여기는 이제 그 교육원 짓는 그 뒤에 이제 숲인데 이 길에 보니까 여기 원래 이 길이 이게 잘 돼 있으면 요번 장마에 흙이 다 쓸려 내려갔네요. 또 누군가 손보겠죠. 이 유튜브라는 게 그냥 앉으면은 이게 스튜디오고 그냥 이 자유스럽게 하는 거 이런 거 너무 좋아요. 제가 어떤 약속을 미리 막 한 달 전, 2달 전 이렇게 잡아 놓으면은 그 약속이 굉장히 싫어요. 약속 잡기가. 왜냐하면은 그 약속 때문에 뭐 제가 언제든 떠날 수 있는 이런 자유들이 사라지는 것 같고, 이렇게 해서 그냥 약속을 잡고 뭐 이런 걸 하기 싫고, 그냥 그때그때 생각나는 대로 그냥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뭐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이 많은 사람들은 다 일을 하고 있는데 저는 안 걸려서 이런 산속에서 이런 촬영도 하고 이 알탕도 하고 참 복받은 것 같아요. 지금 많이 힘들고 통증 때문에 고생하고 이런 분들 참 참 힘듦을 제가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하는 일들이 지금 현재 하는 것들이 제대로 하고 있는가 늘 의심을 가지고 의문이 들 때가 많을 겁니다. 아마도. 그래도 자기가 옳다는 방향을 설정을 했으면은 그렇게 그 방향으로 계속 밀고 나가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다. 처음에 조금 잘 안 된다고 해서 금방금방 바꿔버리고 이런 것보다는 안 되면은 원인들을 찾아내서 왜 안 되는가 이런 것을 자꾸 찾아보는 이런 이 생각들, 이 행동들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요즘 캠퍼도 없고 제가 현장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이제 또 기본적으로 그분들이 다 하시니까 저는 방향만 잡아주고 그리고 옆에서 뭐 식사라도 한 번씩 대접하고 그렇게 하면서 하는 것이 제 그거고, 그래서 요즘 이제 유튜브를 한 번씩 이제 암 관련해서 이런 것을 보는데 예전에 많은 분들이 김의신 박사님이라고 MD 엔데스 병원의 의사시다가 이제 지금은 한국으로 오셔가지고 아주 이분이 굉장히 유명한 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동영상을 예전에 어떤 분들이 많이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원래 저는 이제 암 유튜브 동영상들을 잘 안 봐요. 그런데 요즘은 이제 시간이 좀 남아서 그거 보는데 쭉 자세히 들어보니까 여러분들과 제가 많이 참고를 해야 될 부분들이 많아가지고 몇 가지 요약을 해봤어요. 지난번에 또 암의 역습이라는 그것도 해보고, 그래서 이게 책을 통한 의사들과 또 우리 암 치유 경험자들 이런 사람들하고 얘기하는 것들의 공통점들을 찾아서 우리가 그것을 실천하면 되는 거예요. 뭐 어려운 거 별로 없어요. 그냥 우리 스스로가 어려움을 만드는 것 뿐이지 사실은 어려운 게 별로 없는데 우리가 만드는 거예요. 여기 내용들을 이렇게 보면은 아직도 이게 암의 원인들을 모른다는 거예요.
의사들도. 예? 예, 그래도 저도 뭐, 거기에 대해서는 공감입니다. 그게. 그리고 이제 가장 요즘 이제 최근에 의심스러운 건 이제 바이러스다. 라는 정도 해서 완벽하게 암의 원인이 무엇이다. 이런 것들은 아니다. 그래서, 바이러스가 제일 의심스럽고, 그 중에서 이제 또 우리가 이 암이 만들어지는 게 스트레스 맞아요. 스트레스. 이 스트레스인데, 이 스트레스가 우리 몸의 이 호르몬의 균형을 깨트린다는 거죠. 스트레스, 활성산소, 이런 것들이. 예? 그래서 이 스트레스가 우리 몸의 균형을 깨트리고, 이 암치유라는 것은 결국에는 몸의 균형을 바로잡는 것이 암치유다. 저도 이런 생각들을 늘 가지고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막 욕심을 내고 무리하고 잠을 안 자고 막 신경질 내고 남을 미워하거나 뭐 이런 것들을 하다 보면 스트레스 많이 받잖아요. 이런 스트레스를 계속 받다 보니까 호르몬의 불균형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호르몬들은 잘 생기다가 어떤 호르몬들은 안 만들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이 몸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이러면 호르몬들이 잘 만들어지는데 그런 것들이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불균형의 그거다. 그러면 결국에는 그것을 호르몬을 잘 나올 수 있게끔 균형 있는 생활 습관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물론 이제 거기에서는 뉴스타트적인 여러 가지가 필요하겠죠. 건강한 음식도 먹어야 될 것이고, 운동도 해야 되고, 좋은 공기도 맡아야 될 것이고, 웃어야 되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 거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 보면은 이 약에 대해서, 항암제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보통 한 사람이 이제 우리 사람마다 이 유전자가 다 다르기 때문에 약 듣는 반응률이 굉장히 낮다는 거예요. 이분 말씀이. 예?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한 10가지 정도는 이제 약이 항암제가 이제 있으면 10가지 정도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것이 맞을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왜? 세포의 핵 속의 유전자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이 항암제가 사람마다 다 다르게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렇게 이제 10가지 정도를 이렇게 쭉 나열을 해놓고 이제 환자 보고 고르라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러면은 이게 미친 의사라고 말이야 난리가 난다 그러죠. 의사가 그걸 정해줘야지 어떻게 그거 하냐인데, 이 사실 이분 말씀은 이 핵 속에 그게 반응이 어떻게 될지 자신들도 뭐 정확한 데이터가 뭐 이렇게 나오고 뭐 이런 것들이 없어가지고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왜 또 그러냐 하면은 이 무엇을 써라고 얘기를 해놨다가 예를 들어가지고 잘못되잖아요. 잘못된 결과, 좋은 결과 나오면은 뭐 그냥 끝나는 거지만은 잘못된 결과가 나오면은 이 환자들이 고소를 해가지고 견뎌내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 피해에 대한, 너가 이걸 하라 그랬지 않느냐. 그래서 내가 손해봤으니까는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온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고르라고 얘기한다. 참 좀 우리 이 현실하고 좀 맞지 않죠. 그래서 이제 이 약 속에 항암제라는 게 보통의 경우에 듣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을 한번 쓰고 또 안 되면은 또 다른 걸로 또 바꾸고, 이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두세 번 정도 쓰고 나면은 몸이 거의 힘들어진다는 거죠. 이제 그때는 말도 안 듣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일부 약이 들어가지고 줄어들거나 뭐 없어지는 경우도 있기는 있는가 봐요. 그렇지만은 결과적으로는 약을 오래 쓰다 보면은 결국에는 몸이 다 만신장이가 돼서 끝나더라 이거죠. 그래서 이분 말씀은 이 약은 아무리 약한 약, 요즘 잘 나온다는 약도 하지만 다 독성이 있다는 거예요. 독성 없는 약은 없다는 거예요, 결론이. 그래서 약을 오래 쓴다는 것은 결국에는 그 독성이 나를 힘들게 한다. 그 목숨까지 잃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쓰더라도 내가 막 마음이 불안하고 막 이렇게 해서 이게 어느 정도 막 커질 것 같아.
막 급삭수에 걸리고 갔다 이럴 때에 한번 마음이 불안하면 한번 써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너무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쓰는 것은 아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여기에 이분의 말씀도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포도당 주사 우리 맞잖아요. 포도당 주사. 또 이제 우리가 이게 몸이 체중이 많이 빠지고 하면 병원에 가면 하얀 이 링겔을 달아줘요. 그걸 달아주는데 저는 그것을 포도당 주사나 이런 것들을 가능한 한 안 맞는 게 좋다. 왜 그러냐 하면은요, 이것을 포도당 주사를 딱 맞으면은 우리가 이 음식물을 먹으면은 포도당으로 바뀌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것들이 이제 몸에 공급이 되고 이러는데 포도당 주사를 딱 맞는 순간에 음식의 맛이 없어져 버려요. 식욕이 없어져 버려요. 그러다 보면 계속 밥을 안 먹게 돼요. 그러면은 영양소가 급격하게 줄어요. 이 포도당 그냥 조금밖에 없거든요. 그게 영양이라는 것이 그냥 근데 그것이 모든 것을 우리 몸에 필요한 것들 다 맞춰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10년의 그런 세월 동안에 제가 이제 그 암 환자들이 이제 말기암 환자들이 들어가면은 막 살이 너무 빠지고 힘이 없으니까 막 병원에 가면 무조건 그걸 꼽아준다고. 근데 그때가 이제 마지막인 거예요. 거기 꼽기 시작해가지고 한 며칠 동안 밥을 안 먹었다 먹으면은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이 입맛이 아예 없어져 버려. 근데 그 사이에 뭐가 일어나? 이 장이 유착돼 버려요. 붙어 버려요. 이게 폐색돼, 폐색. 이렇게 해서 음식이 이제 더 이상 물도 못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여기가 이제 해보니까 결국에는 그러다 보면 많이 가봐야 한 두세 달, 최대 가는 분은 내가 6개월까지 가시는 분, 견뎌내시는 분들을 봤어요. 그래서 병원에서 그런 것을 꼽아주면 일시적으로 이제 쓰고, 저는 이제 병원에 세 번째 수술하고 막 했을 때 그거 꼽아주길래 나 이거 필요 없다, 안 된다 그러고 또 꼽아줘도 그냥 거기 제 혼자 그냥 막아버려요. 그냥 참 이 못된 환자죠. 그러고 나서 이제 뭘 하냐면은 이 밥을 미움이라도 한 숟가락씩 해가지고 먹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씩 움직이는 거야. 이게 손으로 쪼무락쪼무락 하든지 수술했을 때는 그냥 무조건 나가서 복도로 걷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에너지가 소진이 되니까 이제 허기가 와요. 그럴 때 이제 뭐라도 먹는 거예요. 뭐 과일을 먹든 음식을 먹든 죽을 먹든 이렇게 먹다 보면은 이제 양이 늘어나고 또 그거 먹고 나면 힘이 생겨.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들이 포도당 주사나 하얀 영양제라고 얘기하는 그런 것들을 맞고 계시는 분들은 가능한 한 그것을 빨리 끊어내고 여러분들이 한 숟가락이라도 저거 먹는 게 좋다. 우리 거기에 있는 포도당 주사나 영양제라고 이렇게 하는 이거는 많이 해봐야 한 20가지 영양소를 이제 넣어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실는지 모르겠지만 당근 하나에도 수백 가지의 영양소가 있어요. 그 당근 하나에만 해도. 그러니까 인간이 뽑아내서 영양제라고 뭐라고 이렇게 주는 그것들은 한계점이 있는 거예요. 몸에 필요한 것은 한두 가지가 필요한 것이 아니잖아요. 나머지 영양소들이 여러 가지들이 필요하거든요. 그것을 다 맞춰낼 수는 없어요. 장기간 오래 가면 안 된다. 이거 꼭 명심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이게 먹는 거에 대해서 잘 먹어야 된다. 잘 먹어야 돼. 암 환자들은 이분은 개고기라도 먹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그러나 이제 여기에서 한 가지 차이점은 무조건 막 고기고 이것저것 잘 먹자 이거는 아니고 채식 위주의 식단과 그리고 또 양질의 단백질, 적절한 공급,
그리고 골고루, 그리고 조리를 이렇게 이런 여러 가지 뭐 이런 첨가물들이 없는 이런 것들로 해서 잘 드셔야 된다. 이거 왜냐하면은 몸에 뭐가 필요할지 이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몸만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인간들은 오랫동안 여러 다양한 음식들을 먹고 우리는 살아왔거든요. 근데 그것이 이제 우리 몸에 최적화되어 있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것을 넣어주고 적절하게 먹고 꼭꼭 씹어서 먹고, 그리고 간식하지 않고 이렇게 하면은 암세포가 뭐 굶겨 죽인다고 이러는데 암세포 굶겨 죽이기 전에 내가 먼저 굶어 죽는 거야 이게. 대부분의 암환자들이 그렇게 몸이 야이어 가더라 이거죠. 근데 저는 생각이 돼. 우리의 몸에 암세포 덩어리를 사실은 500분의 1, 1000분의 1도 안 되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그거 죽이겠다고 정상세포들이 다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힘이 없어. 그래서 저는 이제 그것을 많이 사람들 하는 것을 이렇게 지켜봤어요. 자, 채식만 위주로 해가지고 하는 사람이 더 오래 가느냐, 아니면 잘 먹는 사람이 그 육식도 하면서 단백질을 충분히 공급하는 사람이 잘 하느냐. 그 결과적으로는 단백질을 충분히 공급해 준 사람들이 더 오래 가더라, 이게. 그래서 이제 먹는 방식들, 먹는 양, 이런 것들만 잘 조절을 하면은 잘 조절을 해가지고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결론적으로 제가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그 데이터를 보고 제가, 저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러나 이제 체질이 바뀌기 전에는 채식 위주의 식단으로 하고, 저도 이제 채식 위주의 대부분의 식단이죠. 그러나 단백질을 공급할 때는 어느 공급을 해준다 이거죠. 예. 그래서 잘 먹어야 된다. 그거 이제 또 한 가지 이분은 시골 사람들이 잘 낫는다 이거. 시골 사람들이 잘. 이분은 이제 미국에 있었는데, 의사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좀 지식인들 오면은 잘 안 낫는다는 거예요, 이게. 시골 사람들 오면 왜 이제 자기 자식이 성공을 해서 어머니가 암이 걸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데도 아니고 우리 한국의 서울대학병원도 아니고 저기 미국까지 비행기를 태워가 최고의 암병원에 와서 최고의 의사한테 저거를 이제 치료를 받는다는 이런 자긍심을 갖는다. 그래서 그분이 얘기하는 것은 세계의 최고의 그거니까 이 의사 선생의 말을 최고로 믿는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거기에서 하라는 대로 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게 뭐냐면은 최고의 의사도 의사지만은 최고의 시설도 시설이지만은 그 믿음이 저는 낫게 만든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 예전에 뭐 이래 단순 무식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 믿음, 말 그대로 내가 이걸 낳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면 불안함이 덜 하거든요. 이 사람이 나를 낫게 해줄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면 불안함이 덜해. 그렇기 때문에 편안한 거예요. 편안해서 이 기본 치료들을 하고 나서 시골로 돌아가도 늘 불안하지 않고, 그것을 나는 이건 믿음이 있게 내 이런 치료를 했기 때문에 나을 수 있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지. 그래서 그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느냐, 저는 이런 생각들을 하고, 좀 이제 의사나 뭐 이런 분들, 또 이제 사회적으로 좀 이렇게 지식인들 이런 보면은 늘 이래 의심하잖아요, 그분들은. 예? 그리고 자기 또 새로운 뭔가가 있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찾다 보고 이러다 보면은 조금만 안 되고 이러면은 믿음이 안 가. 그러면은 또 이제 다른 치료책을 찾고, 그러면 늘 불안해. 이래서 잘 되지 않는가, 잘 안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늘. 그래서 결과를 보면은 시골 사람들이 엄청 더 잘 살아. 더 오래 살고 더 행복하게 살아요. 곧 죽을 것 같아. 근데 서울이나 이렇게 이제 좀 뭐 배우신 분들, 이런 분들 보면은, 1기, 2기인데도 불구하고 막 일찍 돌아가셔요. 그래서 내가 그런 부분들이 작용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또 이제 여기 보면은 잘 낳는 사람들의 특징들이 보면은 좋아하는 것을 하는 사람이 잘 낳는다. 뭐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은 음악, 세상 근심 걱정 없고 아이들 뭐 이런 것들 회사 걱정 없고 뭐 이런 사람들 마음 편안한 사람들이 잘 낳는다 이거죠. 음? 그래서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면서 이 생활을 해보면은 암 치료는 오히려 더 잘 낳는다. 저도 이런 같은 생각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음이 늘 불안에 떨고 있고 그런 거예요. 죽음의 두려움을 안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죽음을 사실은 솔직히 받아들였어요. 내 마음속 깊이. 그냥 이 남은 생은 그냥 나의 삶을 정리하는 시간들로 하자. 그래서 하루하루를 그냥 내 삶의 정리, 뭐 이런, 못했던 것들을 해보고, 또 뭐 체험 안 했던 것들을 해보고, 또 이런 것들을 하는 시간들로 이제 정리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시간들이 지나다 보니까 그거 암에 대한 두려움들이 사라지고, 아니 왜 그거 할 두려운 시간들을 가질 시간이 없어? 왜? 내가 해야 될 일들이 많거든요. 응?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몸이 정상적으로 좋아지는 그런 기회들이 오고 또 그것들 또 잡게 되고 이러는 뭐라 그래. 그래서 여러분들도 또 이제 한 가지 여기 남아 있는 게 뭐냐면 한 가지 마지막으로 고기가 뭐 암을 키운다 뭐 이런 그건데 고기라는 것을 먹게 되면은 사람은 이제 장이라는 것도 노화가 되고 이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기를 먹게 되다 보면은 고기가 이제 소화가 제대로 잘 안 되고 나이가 들고 그러다 보면은 장에 쌓인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또 이 나쁜 저것들이 나와서 암을 일으키기도 하고 이런데 그러나 그것을 소화를 잘 되게끔 해서 적절하게 드시는 것들이 오히려 도움이 된다. 이분은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얘기를 딱 듣는 순간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장에서 잘 소화가 안 되는 고기만 막 냅다 얘기 막 많이 먹는 거 이런 경우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대부분 대장암들을 많이 걸리잖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암치료 이분이 지금도 한 12년 그분이 되셨는데 이분은 뭐냐 하면은 샤브샤브 이런 것을 많이 드세요. 응? 그러면서 야채를 많이 드시더라고요. 고기를 드시면서. 응? 그런데 이분의 몸 속에는 온몸에 암이 많이 퍼져 있는 다 퍼져가지고 거의 말기암이에요. 그런데도 그분은 잘 체력을 유지하면서 버텨내더라 이거죠. 그래서 꼭 고기를 절대 금기시하고 이런 부분들은 좀 안 해도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몇 가지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일부는 거의 한 90% 이상은 동의 되는 부분들이 많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거 한번 영상을 보실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믿음을 가지세요. 믿음을. 어떤 일을 하시든 간에 믿음을 갖고 하는 것과 믿음을 갖지 않고 하는 것은 굉장히 결과는 다르게 나옵니다. 오늘 이렇게 두서없게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이 힘드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참 저는 그래요. 제가 늘 이런 영상을 찍으면서 웃으려고 하는 이유가 내가 암 걸려가지고 내가 너무 힘드는데 여기에서 저까지 가서 죽을 인상을 가지고 뭐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들이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래도 좀 웃으면서 이렇게 보여야 된다는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었어요. 기분 나쁘실지는 모르지만은 웃으세요. 웃어야 나는 잘 된다. 나는 날마다 매일 좋아지고 있다. 늘 이런 말들을 하면서 계속 웃고 나는 다 나았다. 이렇게 하다 보면은요, 진짜 그렇게 돼요. 제발 이 말을 한번 믿어보세요. 예? 긍정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이러면 다 되는 거예요.
예, 용기 내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구독, 좋아요, 알림 부탁드립니다.